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전 지역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거의 하락을 넘어가지고 폭락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폭락이 잠시 폭락이 이루어져 가지고 올 가을에, 자 그래서 수성구가 규제가 해제돼 가지고 거래라도 좀 활발히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지금은 가격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팔리는 게 아니고, 아주 심리적 지지선, 아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격을 내려야지만 거래가 되는, 그것도 일부 거래가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성구가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대구 전역이 그렇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 하락을 떠나 가지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지만 뭐 연관된 산업도 그렇고, 특히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이사를 갈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입주장이 많아 가지고 입주를 하려면 기존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지만 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가 시세대로 이렇게 내놓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해를 보고, 아니면 가격을 아주 많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매도를 하고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급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있죠. 단기간에 좀 폭락이 차라리 와가지고, 물론 지금 폭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와가지고 수성구가 규제 해제돼가지고 거래라도 있죠. 좀 활발히 됐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차라리 지금 이 상태로 지지부지 있죠. 내년 말까지 24년까지 앞으로 2년 더, 최소 1년 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대구에 계시는 소시민들이 상당히 힘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물론 무주택자분은 뭐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와도 뭐 매수를 안 하는 분도 많겠지만, 일단 거래가 안 된다 이거죠. 거래라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입주한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 찍어 보는데, 조금 있다가 과연 폭락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각 구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신축, 구축 할 것 없이 있죠. 대구 전 지역이 최소 1억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퍼센트로 따져보면 있죠. 뭐 20%에서 많게는 한 36% 이상, 뭐 40%까지 하락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너무 오랫동안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면 있죠. 뭐 하락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힘들어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 사실 지금 뭡니까? 대구 전역에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금리가 지금 또 올라가지고 대출 금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상단이 6%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연끌 쪽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팔고 싶은 사람은 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성구가 규제가 좀 해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을에 차라리 폭락이 있고 수성구가 규제 해제가 되고, 그래서 거래라도 활발히 되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구시장이 어려운 걸 알고 규제를 해제하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해제돼 가지고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년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제가 볼 때는 모두가 힘든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 힘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2008년도에서 11년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주택자분은 뭐 투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폭락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폭락이 오게 되면 폭락이라는 거래가 없고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사실 모두가 힘든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금리 이야기가 많은데, 금리가 이 지표가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9월 달에 상단이 3.0%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크고, 그 다음에 이게 11월 달 되면 3.5,
3.0에서 3.5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빅스텝이 두 번 있고 12월 달이 되면 3.75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7월 달 되면 뭐 하락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년 7월 달에 이 실시간으로 바뀌죠. 내년 7월 달에도 상단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적어도 내년 9월 달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3.75%까지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즉 2023년도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더욱 어려운 시장이 펼쳐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실거래가 있죠. 이게 실거래 중에서 아파트 투믹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과거에 최고가로 거래된 대비 지금 하락폭이 최근에 거래된 게 얼마나 하락되었는가 그런 게 나옵니다. 중구 지역을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극동 스타 클래스 남산 같은 경우에도 1억 3천, 뭐 1억 정도는 쉽게 하락됐고, 남산 이편안도 1억 이상 하락되었고, 대부분 다 그렇죠. 뭐 1억 이상 하락된 것은 양호하다 할 정도로 하락이 많이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만 그러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다, 그죠? 달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도 지금 보면 거의 하락폭이 뭐 우방 드림시티 1억 1천, 그리고 우방 드림시티 또 2억 마이너스, 그 다음에 대곡역 화성파크 드림 위드도 뭐 8천만원 정도, 1억 뭐 많죠. 근데 이게 10억에서 1억 하락하는 거 하고, 지금 삼성 레미안2 같은 경우는 이 3억 8천이었는데 여기서 1억 2천이 떨어졌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참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빠졌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1억 이상 빠지지 않은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사실 이거는 폭락 수준이죠. 자, 이렇게 뭐 한두 달 정도 잠깐 이렇게 폭락하다가 규제가 풀려가지고 대구 전역이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은 이사 가고 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는 지금 대구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죠. 달서구도 좀 이렇고, 달서구만 이러냐, 지금 수성구도 마찬가지다. 수성구도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뭐 수성구 범사 만삼 할 거 없이 만들어낸 뭐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거기도 지금 뭡니까, 만촌 삼정그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1천만원 빠졌죠. 2억 1천만원 빠졌고, 자, 그리고 뭐 하나타운도 4,700만원, 2억 3천까지 갔던 게 1억 8천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락폭이 상당하다 하는 겁니다.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13억 3천까지 가는데 4억 3천이 빠졌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거래가 많은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월별로 보고 있습니다. 월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수성 롯데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2억 3천이 빠졌다 하는 겁니다. 수성 알파시티 동화 아이위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북구가 조금 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북구가 아무래도 입주장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북구도 뭐 칠곡 쪽에는 좀 적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침산동 쪽에는 마찬가지죠. 빠진 폭이 상당합니다. 침산동 쪽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 뭐 복현동도 많이 빠졌죠. 복현동도 많이 빠졌고, 사실 지금 대구 전역이 내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급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역대급,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다들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시장은 항상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떠나게 되면 사실 매수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뭐 4억 6천 하던 게 3억 5천 엄청나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짜리가 1억 빠지는 거하고 5억짜리가 1억 빠지는 게 이게 많이 다르다 이거죠. 동구도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5억 2천 하던 게 지금 4억 하고 자 그렇게 거래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폭락이 와가지고 규제가 풀려가지고 거래라도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좀 인지를 해가지고 뭐 가격의 하락 상승을 떠나가지고 좀 거래라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지금 뭐 또 신문에 보면 연끌족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여러모로 힘들다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장 대구 시장에서 외지인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외지인들은 언제 들어올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내면 낸 만큼 대구 시민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차라리 대구 폭락이 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폭락을 볼 수 있는데 수성구가 규제가 풀리든지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기타적인 어떤 규제가 풀려 가지고 거래라도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그런 마음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있죠.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구는 더 어려운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이 어려움이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어려운 시장이 되는 그런 참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한편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파트가 하락 또는 폭락을 하더라도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수하고자 하는 이사 가고자 하는 아파트를 주시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상황에서 매수를 이사를 갈 수 있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